생강차를 만들 때 이렇게 끓여야 암세포를 말끔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전자나 냄비를 사용하시지만 생강의 관절염 완화, 항암 효과, 혈당 조절의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끓이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강차를 드실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시죠? 그중 생강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 효능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 때문인데요.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일수록 많이 들어있고 쇼가올은 진저롤이 열이나 산에 노출되었을 때 변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왕 드실 때 이렇게 드신다면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생강청을 만들 때 11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가압 열 처리를 했더니 초과울 함량이 무려 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가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가압 열 처리 전용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집에 있는 압력밥솥이나 홍삼 제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가압 열 처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압력밥솥은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져서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이 높은 온도와 압력이 생강 속의 진저롤과 초과울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니 앞으로는 꼭 이렇게 활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생강만 넣었더니 밍밍한 게 아쉬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강과 함께 드시면 맛도 챙기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레몬입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함께 넣으신다면 몸속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데요. 레몬과 생강 모두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 포함은 물론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세포의 핵산을 공격하고요. 박테리아를 제거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기를 예방하거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줘서 호흡기에 자극이 가는 걸 막아주고요. 무엇보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신체의 자극과 붓기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진통제로도 작용합니다. 여기에 레몬은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기관지에 들러붙은 강력한 바이러스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 인후통, 편도선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신경과 기분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과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레몬 속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생강과 함께 끓이기보다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파입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파를 한 줌 정도 넣어준다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뿌리부터 껍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몸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파 뿌리는 청백근이라 불리며 추위로 인한 두통이나 감기 증상에도 좋은데요. 그래서 약을 먹기 힘든 임산부에게도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잎과 줄기보다 2배 이상 많아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한 글루코키닌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파의 매운맛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에 따르면 6주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생강의 항염증 효과로 인해 체내 염증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놀라운 효능도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로 인해 생긴 오한 발열을 해소시켜주는 건 물론 소화기관 문제로 인해 구토, 울렁거림의 증세도 없애주고요. 식욕을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생강은 요 단백 농도를 줄이며 수분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감소시켜서 소변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섞여서 배출되는 콩팥 손상을 예방해 주고요. 여기에 당뇨병 환자의 신경을 보호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파를 다듬을 때는 뿌리를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은 후 보관하셨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는 관절이 아프다면 생강과 함께 끓여 마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물 한 컵에 생강 2조각과 밥뿌리 하나를 넣고 끓인다면 땀이 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무입니다.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한약재인데요. 특히 생강차는 목의 통증과 기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기침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되었는데요. 이는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초과올 성분은 뛰어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고요. 라피노스 성분은 세균의 생물막 형성을 방해해서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속이 불편하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무와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위장 기능을 촉진하는데요. 전분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아제와 아밀라아제, 그리고 지방 소화를 돕는 리파아제가 풍부하여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고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뿌리 식품은 땅속에 묻혀 있지만 무는 윗부분이 땅 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단단한 땅을 뚫고 자란 무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독소를 배출하여 복부 백만감이나 변비를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매운맛을 내는 신이 그린 성분은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찬 성질의 무와 뜨거운 성질의 생강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조화롭게 발휘합니다. 특히 이 두 식품의 조합은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질 때 효과적인데요. 그러니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면 무즙 반컵에 생강 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유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위 점막을 자극하기도 해서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또한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당뇨약과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대추를 함께 끓여 드신다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대추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 할 수 있지만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덜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강만 먹으면 속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대추가 이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양기를 활성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생강의 알싸한 맛과 강한 향으로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은 단맛이 나는 대추를 함께 드신다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우리에게 유익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인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안 좋은 행동인데요. 썩은 생강은 사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해서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곰팡이가 핀 생강은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려내더라도 이미 전체에 퍼져 있을 확률이 높기에 그 부분을 제거해도 효과가 없고요. 게다가 한번 생긴 발암물질은 높은 온도에서 아무리 끓이더라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가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생강을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데요. 통 생강을 보관하신다면 신문지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다진 생강은 지퍼백에 넣어서 칼등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준 후 냉동 보관하시거나 얼음틀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쓰기도 간편하고 오래 보관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꼭 관리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온몸을 지탱하는 다리가 통증이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전반적인 모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다리가 붓고 쑤셔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파스를 붙여보고 안마의자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너무나 비싼 가격에 엄두가 나질 않는데요. 건잘란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한 이벤트로 EMS 저주파 마사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도 다리가 자주 붓는 편이라 이 제품을 사드렸는데요. 1.4kg 밖에 되지 않아 가볍게 꺼내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부종과 통증도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바디패드를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해서 매일 30분만 사용하셔도 확실히 효과 볼 수 있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EMS 미세 전류를 사용하고 7차례 이상 임상 실험과 연구 논문 특허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0여 나라에서 300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니 검증이 확실한 제품입니다. EMS 저주파기 대부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제품인데 반해서 영국에서 수입하고 들여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영국에서는 혈액순환을 돕는 의료기기로 약국에서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54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누르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14일 내로 환불을 요청해주세요. 택배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100% 무료로 환불해 드리니 부담 없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만들 때 이렇게 끓여야 암세포를 말끔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전자나 냄비를 사용하시지만 생강의 관절염 완화, 항암 효과, 혈당 조절의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끓이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강차를 드실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시죠? 그중 생강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 효능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 때문인데요.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일수록 많이 들어있고 쇼가올은 진저롤이 열이나 산에 노출되었을 때 변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왕 드실 때 이렇게 드신다면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생강청을 만들 때 11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가압 열 처리를 했더니 초과올 함량이 무려 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가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가압 열 처리 전용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집에 있는 압력밥솥이나 홍삼 제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가압 열 처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압력밥솥은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져서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이 높은 온도와 압력이 생강 속의 진저롤과 초과올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니 앞으로는 꼭 이렇게 활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생강만 넣었더니 밍밍한 게 아쉬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강과 함께 드시면 맛도 챙기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레몬입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함께 넣으신다면 몸속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데요. 레몬과 생강 모두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 포함은 물론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세포의 핵산을 공격하고요. 박테리아를 제거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기를 예방하거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줘서 호흡기에 자극이 가는 걸 막아주고요. 무엇보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신체의 자극과 붓기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진통제로도 작용합니다. 여기에 레몬은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기관지에 들러붙은 강력한 바이러스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 인후통, 편도선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신경과 기분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과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레몬 속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생강과 함께 끓이기보다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파입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파를 한 줌 정도 넣어준다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뿌리부터 껍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몸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파 뿌리는 청백근이라 불리며 추위로 인한 두통이나 감기 증상에도 좋은데요. 그래서 약을 먹기 힘든 임산부에게도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잎과 줄기보다 2배 이상 많아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한 글루코키닌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파의 매운맛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에 따르면 6주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생강의 항염증 효과로 인해 체내 염증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놀라운 효능도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로 인해 생긴 오한 발열을 해소시켜주는 건 물론 소화기관 문제로 인해 구토, 울렁거림의 증세도 없애주고요. 식욕을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생강은 요 단백 농도를 줄이며 수분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감소시켜서 소변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섞여서 배출되는 콩팥 손상을 예방해 주고요. 여기에 당뇨병 환자의 신경을 보호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파를 다듬을 때는 뿌리를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은 후 보관하셨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는 관절이 아프다면 생강과 함께 끓여 마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물 한 컵에 생강 2조각과 밥뿌리 하나를 넣고 끓인다면 땀이 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무입니다.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한약재인데요. 특히 생강차는 목의 통증과 기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기침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되었는데요. 이는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효과올 성분은 뛰어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고요. 라피노스 성분은 세균의 생물막 형성을 방해해서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속이 불편하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무와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위장 기능을 촉진하는데요. 전분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아제와 아밀라아제, 그리고 지방 소화를 돕는 리파아제가 풍부하여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고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뿌리 식품은 땅속에 묻혀 있지만 무는 윗부분이 땅 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단단한 땅을 뚫고 자란 무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독소를 배출하여 복부 백만감이나 변비를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매운맛을 내는 신이 그린 성분은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찬 성질의 무와 뜨거운 성질의 생강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조화롭게 발휘합니다. 특히 이 두 식품의 조합은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질 때 효과적인데요. 그러니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면 무즙 반컵에 생강 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유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위 점막을 자극하기도 해서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또한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당뇨약과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대추를 함께 끓여 드신다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대추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 할 수 있지만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덜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강만 먹으면 속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대추가 이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양기를 활성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생강의 알싸한 맛과 강한 향으로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은 단맛이 나는 대추를 함께 드신다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우리에게 유익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인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안 좋은 행동인데요. 썩은 생강은 사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해서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곰팡이가 핀 생강은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려내더라도 이미 전체에 퍼져 있을 확률이 높기에 그 부분을 제거해도 효과가 없고요. 게다가 한번 생긴 발암물질은 높은 온도에서 아무리 끓이더라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가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생강을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데요. 통 생강을 보관하신다면 신문지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다진 생강은 지퍼백에 넣어서 칼등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준 후 냉동 보관하시거나 얼음틀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쓰기도 간편하고 오래 보관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꼭 관리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온몸을 지탱하는 다리가 통증이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전반적인 모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다리가 붓고 쑤셔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파스를 붙여보고 안마의자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너무나 비싼 가격에 엄두가 나질 않는데요. 건잘란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한 이벤트로 EMS 저주파 마사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도 다리가 자주 붓는 편이라 이 제품을 사드렸는데요. 1.4kg 밖에 되지 않아 가볍게 꺼내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부종과 통증도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바디패드를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해서 매일 30분만 사용하셔도 확실히 효과 볼 수 있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EMS 미세 전류를 사용하고 7차례 이상 임상 실험과 연구 논문 특허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0여 나라에서 300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니 검증이 확실한 제품입니다. EMS 저주파기 대부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제품인데 반해서 영국에서 수입하고 들여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영국에서는 혈액순환을 돕는 의료기기로 약국에서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54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누르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14일 내로 환불을 요청해주세요. 택배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100% 무료로 환불해 드리니 부담 없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만들 때 이렇게 끓여야 암세포를 말끔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전자나 냄비를 사용하시지만 생강의 관절염 완화, 항암 효과, 혈당 조절의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끓이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강차를 드실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시죠? 그중 생강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 효능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 때문인데요.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일수록 많이 들어있고 쇼가올은 진저롤이 열이나 산에 노출되었을 때 변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왕 드실 때 이렇게 드신다면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생강청을 만들 때 11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가압 열 처리를 했더니 초과울 함량이 무려 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가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가압 열처리 전용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집에 있는 압력밥솥이나 홍삼 제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가압 열처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압력밥솥은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져서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이 높은 온도와 압력이 생강 속의 진저롤과 초과울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니 앞으로는 꼭 이렇게 활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생강만 넣었더니 밍밍한 게 아쉬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강과 함께 드시면 맛도 챙기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레몬입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함께 넣으신다면 몸속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데요. 레몬과 생강 모두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 포함은 물론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세포의 핵산을 공격하고요. 박테리아를 제거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기를 예방하거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줘서 호흡기에 자극이 가는 걸 막아주고요. 무엇보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신체의 자극과 붓기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진통제로도 작용합니다. 여기에 레몬은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기관지에 들러붙은 강력한 바이러스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 인후통, 편도선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신경과 기분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과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레몬 속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생강과 함께 끓이기보다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파입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파를 한 줌 정도 넣어준다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뿌리부터 껍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몸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파 뿌리는 청백근이라 불리며 추위로 인한 두통이나 감기 증상에도 좋은데요. 그래서 약을 먹기 힘든 임산부에게도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잎과 줄기보다 2배 이상 많아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한 글루코키닌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파의 매운맛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에 따르면 6주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생강의 항염증 효과로 인해 체내 염증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놀라운 효능도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로 인해 생긴 오한 발열을 해소시켜주는 건 물론 소화기관 문제로 인해 구토, 울렁거림의 증세도 없애주고요. 식욕을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생강은 요 단백 농도를 줄이며 수분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감소시켜서 소변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섞여서 배출되는 콩팥 손상을 예방해 주고요. 여기에 당뇨병 환자의 신경을 보호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파를 다듬을 때는 뿌리를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은 후 보관하셨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는 관절이 아프다면 생강과 함께 끓여 마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물 한 컵에 생강 2조각과 밥뿌리 하나를 넣고 끓인다면 땀이 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무입니다.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한약재인데요. 특히 생강차는 목의 통증과 기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기침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되었는데요. 이는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효과올 성분은 뛰어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고요. 라피노스 성분은 세균의 생물막 형성을 방해해서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속이 불편하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무와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위장 기능을 촉진하는데요. 전분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아제와 아밀라아제, 그리고 지방 소화를 돕는 리파아제가 풍부하여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고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뿌리 식품은 땅속에 묻혀 있지만 무는 윗부분이 땅 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단단한 땅을 뚫고 자란 무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독소를 배출하여 복부 백만감이나 변비를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매운맛을 내는 신이 그린 성분은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찬 성질의 무와 뜨거운 성질의 생강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조화롭게 발휘합니다. 특히 이 두 식품의 조합은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질 때 효과적인데요. 그러니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면 무즙 반컵에 생강 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유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위 점막을 자극하기도 해서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또한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당뇨약과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대추를 함께 끓여 드신다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대추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 할 수 있지만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덜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강만 먹으면 속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대추가 이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양기를 활성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생강의 알싸한 맛과 강한 향으로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은 단맛이 나는 대추를 함께 드신다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우리에게 유익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인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안 좋은 행동인데요. 썩은 생강은 사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해서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곰팡이가 핀 생강은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려내더라도 이미 전체에 퍼져 있을 확률이 높기에 그 부분을 제거해도 효과가 없고요. 게다가 한번 생긴 발암물질은 높은 온도에서 아무리 끓이더라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가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생강을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데요. 통 생강을 보관하신다면 신문지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다진 생강은 지퍼백에 넣어서 칼등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준 후 냉동 보관하시거나 얼음틀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쓰기도 간편하고 오래 보관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꼭 관리해야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온몸을 지탱하는 다리가 통증이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전반적인 모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다리가 붓고 쑤셔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파스를 붙여보고 안마의자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너무나 비싼 가격에 엄두가 나질 않는데요. 건잘란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한 이벤트로 EMS 저주파 마사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도 다리가 자주 붓는 편이라 이 제품을 사드렸는데요. 1.4kg 밖에 되지 않아 가볍게 꺼내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부종과 통증도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바디패드를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해서 매일 30분만 사용하셔도 확실히 효과 볼 수 있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EMS 미세 전류를 사용하고 7차례 이상 임상 실험과 연구 논문 특허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0여 나라에서 300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니 검증이 확실한 제품입니다. EMS 저주파기 대부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제품인데 반해서 영국에서 수입하고 들여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영국에서는 혈액순환을 돕는 의료기기로 약국에서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54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있는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누르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14일 내로 환불을 요청해 주세요. 택배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100% 무료로 환불해 드리니 부담 없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만들 때 이렇게 끓여야 암세포를 말끔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전자나 냄비를 사용하시지만 생강의 관절염 완화, 항암 효과, 혈당 조절의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끓이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강차를 드실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시죠? 그중 생강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 효능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 때문인데요.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일수록 많이 들어있고 쇼가올은 진저롤이 열이나 산에 노출되었을 때 변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왕 드실 때 이렇게 드신다면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생강청을 만들 때 11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가압 열 처리를 했더니 초과울 함량이 무려 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가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가압 열처리 전용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집에 있는 압력밥솥이나 홍삼 제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가압 열처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압력밥솥은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져서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이 높은 온도와 압력이 생강 속의 진저롤과 초과울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니 앞으로는 꼭 이렇게 활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생강만 넣었더니 밍밍한 게 아쉬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강과 함께 드시면 맛도 챙기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레몬입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함께 넣으신다면 몸속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데요. 레몬과 생강 모두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 포함은 물론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세포의 핵산을 공격하고요. 박테리아를 제거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기를 예방하거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줘서 호흡기에 자극이 가는 걸 막아주고요. 무엇보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신체의 자극과 붓기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진통제로도 작용합니다. 여기에 레몬은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기관지에 들러붙은 강력한 바이러스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 인후통, 편도선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신경과 기분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과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레몬 속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생강과 함께 끓이기보다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파입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파를 한 줌 정도 넣어준다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뿌리부터 껍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몸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파 뿌리는 청백근이라 불리며 추위로 인한 두통이나 감기 증상에도 좋은데요. 그래서 약을 먹기 힘든 임산부에게도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잎과 줄기보다 2배 이상 많아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한 글루코키닌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파의 매운맛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에 따르면 6주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생강의 항염증 효과로 인해 체내 염증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놀라운 효능도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로 인해 생긴 오한 발열을 해소시켜주는 건 물론 소화기관 문제로 인해 구토, 울렁거림의 증세도 없애주고요. 식욕을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생강은 요 단백 농도를 줄이며 수분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감소시켜서 소변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섞여서 배출되는 콩팥 손상을 예방해주고요. 여기에 당뇨병 환자의 신경을 보호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파를 다듬을 때는 뿌리를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은 후 보관하셨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는 관절이 아프다면 생강과 함께 끓여 마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물 한 컵에 생강 2조각과 밥뿌리 하나를 넣고 끓인다면 땀이 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무입니다.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한약재인데요. 특히 생강차는 목의 통증과 기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기침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되었는데요. 이는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효과올 성분은 뛰어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고요. 라피노스 성분은 세균의 생물막 형성을 방해해서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속이 불편하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무와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위장 기능을 촉진하는데요. 전분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아제와 아밀라아제, 그리고 지방 소화를 돕는 리파아제가 풍부하여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고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뿌리 식품은 땅속에 묻혀 있지만 무는 윗부분이 땅 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단단한 땅을 뚫고 자란 무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독소를 배출하여 복부 백만감이나 변비를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매운맛을 내는 신이 그린 성분은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찬 성질의 무와 뜨거운 성질의 생강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조화롭게 발휘합니다. 특히 이 두 식품의 조합은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질 때 효과적인데요. 그러니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면 무즙 반컵에 생강 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유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위 점막을 자극하기도 해서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또한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당뇨약과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대추를 함께 끓여 드신다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대추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 갈 수 있지만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덜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강만 먹으면 속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대추가 이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양기를 활성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생강의 알싸한 맛과 강한 향으로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은 단맛이 나는 대추를 함께 드신다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우리에게 유익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인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안 좋은 행동인데요. 썩은 생강은 사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해서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곰팡이가 핀 생강은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려내더라도 이미 전체에 퍼져 있을 확률이 높기에 그 부분을 제거해도 효과가 없고요. 게다가 한번 생긴 발암물질은 높은 온도에서 아무리 끓이더라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가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생강을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데요. 통 생강을 보관하신다면 신문지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다진 생강은 지퍼백에 넣어서 칼등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준 후 냉동 보관하시거나 얼음틀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쓰기도 간편하고 오래 보관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꼭 관리해야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온몸을 지탱하는 다리가 통증이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전반적인 모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다리가 붓고 쑤셔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파스를 붙여보고 안마의자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너무나 비싼 가격에 엄두가 나질 않는데요. 건잘란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한 이벤트로 EMS 저주파 마사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도 다리가 자주 붓는 편이라 이 제품을 사드렸는데요. 1.4kg 밖에 되지 않아 가볍게 꺼내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부종과 통증도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바디패드를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해서 매일 30분만 사용하셔도 확실히 효과 볼 수 있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EMS 미세 전류를 사용하고 7차례 이상 임상 실험과 연구 논문 특허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0여 나라에서 300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니 검증이 확실한 제품입니다. EMS 저주파기 대부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제품인데 반해서 영국에서 수입하고 들여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영국에서는 혈액순환을 돕는 의료기기로 약국에서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54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있는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누르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14일 내로 환불을 요청해 주세요. 택배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100% 무료로 환불해 드리니 부담 없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만들 때 이렇게 끓여야 암세포를 말끔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전자나 냄비를 사용하시지만 생강의 관절염 완화, 항암 효과, 혈당 조절의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끓이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강차를 드실 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시죠? 그중 생강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 효능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대표적인 성분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 때문인데요.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일수록 많이 들어있고 쇼가올은 진저롤이 열이나 산에 노출되었을 때 변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왕 드실 때 이렇게 드신다면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생강청을 만들 때 110도 이상의 온도에서 1시간에서 2시간을 가압 열 처리를 했더니 초과울 함량이 무려 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가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가압 열처리 전용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집에 있는 압력밥솥이나 홍삼 제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가압 열처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압력밥솥은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져서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이 높은 온도와 압력이 생강 속의 진저롤과 초과울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니 앞으로는 꼭 이렇게 활용하셔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생강만 넣었더니 밍밍한 게 아쉬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강과 함께 드시면 맛도 챙기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레몬입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함께 넣으신다면 몸속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데요. 레몬과 생강 모두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 포함은 물론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세포의 핵산을 공격하고요. 박테리아를 제거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기를 예방하거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줘서 호흡기에 자극이 가는 걸 막아주고요. 무엇보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신체의 자극과 붓기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진통제로도 작용합니다. 여기에 레몬은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성분을 지니고 있어서 기관지에 들러붙은 강력한 바이러스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 인후통, 편도선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신경과 기분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과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레몬 속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생강과 함께 끓이기보다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파입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파를 한 줌 정도 넣어준다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뿌리부터 껍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몸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파 뿌리는 청백근이라 불리며 추위로 인한 두통이나 감기 증상에도 좋은데요. 그래서 약을 먹기 힘든 임산부에게도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잎과 줄기보다 2배 이상 많아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한 글루코키닌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파의 매운맛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에 따르면 6주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생강의 항염증 효과로 인해 체내 염증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놀라운 효능도 있는데요. 그래서 감기로 인해 생긴 오한 발열을 해소시켜주는 건 물론 소화기관 문제로 인해 구토, 울렁거림의 증세도 없애주고요. 식욕을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생강은 요 단백 농도를 줄이며 수분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감소시켜서 소변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섞여서 배출되는 콩팥 손상을 예방해주고요. 여기에 당뇨병 환자의 신경을 보호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파를 다듬을 때는 뿌리를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은 후 보관하셨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는 관절이 아프다면 생강과 함께 끓여 마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물 한 컵에 생강 2조각과 밥뿌리 하나를 넣고 끓인다면 땀이 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끓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무입니다. 생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한약재인데요. 특히 생강차는 목의 통증과 기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기침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되었는데요. 이는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효과올 성분은 뛰어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고요. 라피노스 성분은 세균의 생물막 형성을 방해해서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속이 불편하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무와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위장 기능을 촉진하는데요. 전분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아제와 아밀라아제, 그리고 지방 소화를 돕는 리파아제가 풍부하여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고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뿌리 식품은 땅속에 묻혀 있지만 무는 윗부분이 땅 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단단한 땅을 뚫고 자란 무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독소를 배출하여 복부 백만감이나 변비를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매운맛을 내는 신이 그린 성분은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찬 성질의 무와 뜨거운 성질의 생강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조화롭게 발휘합니다. 특히 이 두 식품의 조합은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질 때 효과적인데요. 그러니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면 무즙 반컵에 생강 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위 점막을 자극하기도 해서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또한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당뇨약과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대추를 함께 끓여 드신다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대추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 갈 수 있지만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덜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강만 먹으면 속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대추가 이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양기를 활성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생강의 알싸한 맛과 강한 향으로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은 단맛이 나는 대추를 함께 드신다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우리에게 유익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인해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안 좋은 행동인데요. 썩은 생강은 사프롤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해서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곰팡이가 핀 생강은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려내더라도 이미 전체에 퍼져 있을 확률이 높기에 그 부분을 제거해도 효과가 없고요. 게다가 한번 생긴 발암물질은 높은 온도에서 아무리 끓이더라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가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생강을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는데요. 통 생강을 보관하신다면 신문지에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다진 생강은 지퍼백에 넣어서 칼등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준 후 냉동 보관하시거나 얼음틀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쓰기도 간편하고 오래 보관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꼭 관리해야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온몸을 지탱하는 다리가 통증이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전반적인 모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다리가 붓고 쑤셔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파스를 붙여보고 안마의자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너무나 비싼 가격에 엄두가 나질 않는데요. 건잘란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한 이벤트로 EMS 저주파 마사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도 다리가 자주 붓는 편이라 이 제품을 사드렸는데요. 1.4kg 밖에 되지 않아 가볍게 꺼내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부종과 통증도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바디패드를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해서 매일 30분만 사용하셔도 확실히 효과 볼 수 있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EMS 미세 전류를 사용하고 7차례 이상 임상 실험과 연구 논문 특허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0여 나라에서 300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니 검증이 확실한 제품입니다. EMS 저주파기 대부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제품인데 반해서 영국에서 수입하고 들여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영국에서는 혈액순환을 돕는 의료기기로 약국에서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54만 9천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누르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14일 내로 환불을 요청해 주세요. 택배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100% 무료로 환불해 드리니 부담 없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